반갑습니다. 부동산 전망하는 남자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. 오늘 같은 경우는 요 며칠 사이에 보면 6월 첫째 주, 둘째 주 기준으로 해서 서울 지역과 수도권 지역에 아파트 가격이 다시 들썩거리자 그 부동산 대책이 곧 나올 거라는 이야기와 함께 언론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규제 지역은 확대하면서 대출은 더 쪼일 것이라고 그렇게 대부분 예상들도 많이 하면서 언론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. 이 이야기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자체도 그 규제 지역은 늘리면서 대출은 쪼이고 있는데 일부 언론 기사에서 나오는 비규제 지역도 풍선 효과지만 규제 지역 안에 있는 지역들의 그 주간 아파트 그 상승률을 보면 비규제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넣는다 해도 규제 지역이 그러면 상승률이 낮냐, 그렇게 보면 아니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. 한국감정원의 6월 둘째 주 기준의 아파트 변동률을 보면요, 비규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, 좀 봐드리겠습니다. 경기 군포시 같은 경우는 0.11% 상승했으며 경기 안산시 같은 경우가 좀 상승률이 높긴 해요. 0.51% 상승. 또한 경기 오산시도 0.31% 상승을 했는데요. 지금 현재는 비규제 지역이지만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기도 적경 지역을 빼고는 대부분의 경기도권을 그 조정지역 대상으로 묶는다는 이야기와 함께 한편 그 급등을 했던 규제 지역 중에 경기도 수도권 지역 중에 급등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구리 지역이나 수원 지역 같은 경우 그 상승률이 말씀드려보면 한국감정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구리가 평균 2020년 누계획 기준으로 상승률이 12.70%나 상승을 했고요. 또한 수원 지역 중에 수원 건설 16.27%, 수원 팔달도 16.96%, 수원 영통도 13.83%, 10% 이상의 상승률을 보이는 지역에 수원 용인이 있는데요.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던 지역 같은 경우는 투기 과열지구로 한 단계 더 높인다는 그런 그 언론 기사와 함께 그런 예측들을 많이 하는데, 이 대책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잠깐 이야기를 드려보면 큰 효과는 없으면서 내성만 키운다고 할 수 있어요.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규제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넣는다고 치면 그럼 규제 지역은 안 올랐냐?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. 최근에 그 규제 지역으로 들어온 지역들을 봐도 수원, 장안 같은 경우도 여전히 주간 변동률로 봐도 여전히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권선, 영통도 마찬가지고요. 의왕 같은 경우도 상승률을 보면 그 여전히 꺾이지 않는 지역이에요. 비규제 지역에서 규제 지역으로 넣었다고 해서 상승률이 꺾이지 않는 것과 같이 지금 일부 좀 말씀드렸던 규제 지역을 피한 시흥시, 오산시, 안산시, 군포시 이런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넣는다 쳐도 상승률이 꺾인다고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. 단지 이거 내성만 키워놨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적으로 다 묶어버렸기 때문에 내성만 잔뜩 키워놨다고 할 수 있습니다. 또한 그 대출 규제인데요. 대출 규제에 대해서 이야기 슬슬 나오는 걸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15억 이상의 대출 규제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를 지금 금액을 9억으로 낮추면서 9억 밑에도 LTV를 40에서 30으로 낮추는 게 아니냐, 더 강화하는 게 아니냐,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이제 슬슬 나오고 있는데요. 전체적으로 15억 이상의 대출 규제에 따라 지금 고가 아파트가 하락하면서 하락을 멈춘 상황에서 최근에 다시 호가들은 올라간다고 할 수 있는데요. 이 영향이 대출 규제에 따라 당연히 하락을 한 게 맞긴 하지만 최근에 반등한 양상을 보면 급매물이 소화가 되면서 일부 목동 지역이나 그 강남 지역 같은 경우를 보면 급하락했던 급매물들이 소화가 되면 당연히 호가들은 당연히 올라갈 수 있잖아요. 따라 붙느냐가 문제예요. 거기가 따라 붙으면서 다시 호가가 붙느냐,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 호가하고 실거래가는 같을 수는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15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 기준으로 해서는
반등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잖아. 현찰 부자들만 살 수 있는 지역이에요. 강남 지역이나 예를 들어서 그 일부 목동 지역의 재건축 그 안전진단이 통과가 되면서 목동 6단지에 호가가 갑자기 뭐 2, 3억씩 떴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지역 같은 경우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현찰 부자들만 일부 살 수 있는 지역인데,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현재 15억을 또 밑으로 좀 더 그 금액을 낮추면서 대출 규제를 한다 그러면 일부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, 그렇게 되면 또 밑으로 규제를 피하는 지역들은 오히려 또 반사 효과를 노릴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지금 제가 많이 말씀드린 아파트 거래의 매매가 그 변동률을 보면 전체적으로 수도권 지역에 고가 아파트 20%는 주춤거렸지만 80% 밑에 있는 그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들은 금액들이 떴다고 얘기 드렸잖아요. 금액들 반등률은.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꺾이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, 지금 현재 나올 수 있는 규제 자책은 그 비규제 지역을 규제적으로 둔다고 해서 금액대는 꺾이지는 않을 거예요. 금액이 상승하는 원리는 교통이 좋아지거나 개발 호재가 있거나 편의시설이 많이 늘어나는 지역일수록 살기, 곧 얘기하기 들여보면 사람들이 살기 더 좋아진다 그러면 금액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. 단지 실물 경기와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, 그 원칙이라는 게 부동산이 올라가는 그 원칙은 살기가 더 좋아지는 지역은 올라갈 수밖에 없으면서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. 편의시설도 있을 수 있으며 교통 여건이나 여러 가지 요건에 따라 가격 변동은 일어나는데, 시장을 너무 억누르는 정책들만 계속 일관하고 있는데 그 정부는 지금 정도에서는 그 보여줘야 된다는 거, 시장에 확신을 줄 수 있는 답을 보여줘야 되는데, 지금 현재로서는 규제 정책이 21번째 나오면서 곧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켰냐, 그런 거를 대비해 보면 프로는 답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그러는데 답으로는 아직 못 보여주고 있으면서 가격은 여전히 지금 꺾이지 않는 상태에서, 지금도 앞으로 나올 정책 자체도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정책이 나올지는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. 규제 지역은 더 넓히면서 대출은 더 강화한다는 내용과 함께 그 매매 시장뿐만 아니라 임대 시장도 계속 법으로 규제하는 정책으로만 나간다면 그 시장 자체는 내성만 키우면서 나중에 오히려 안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게 그 부동산 시장에서 원하는 거를 좀 이야기를 드려보면, 살기 좋은 지역에, 교통이 편해지는 지역에 새 아파트를 원하는 거예요. 수요와 공급에 따라 원하겠지만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너무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부동산 시장을 보고 있지만 정부나 건교부에서 바라보는 그 부동산 그 대책들을 보면 시장을 너무 이기려고 하고 규제만 하는 정책들이 많이 보이면서, 그 결과적으로는 22번째 부동산 규제 대책이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과로 나타나야 되는데, 지금까지는 결과는 전혀 나타내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이야기 오늘 좀 드려보면서 내성만 키우는 부동산 시장이 될 수 있다는 마지막 말씀 드려보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골든마우스였습니다.